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기본 프로그램 중에서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별도 시간으로 뺐습니다. 조건문은 크게 봐서 if라는 명령하고 스위치 케이스라는 명령 두 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if란 명령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또 명확히 보려고 스위치 케이스라는 명령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떤 때 어느 걸 쓰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기준은 있는데 좀 이따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건 조건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문은 순서대로 그럴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도형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예,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건문. 오늘 요번 주에 하는 건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걸 할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 예제를 통해서 확실히 어떻게 표현하는 거다,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 어떤 때 사용하는 거다까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봅시다. 예, if문, 가장 단순한 if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크게 봐서 한 세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기본은 요 단순한 if문, 이걸 갖다가 몇 개 배치했냐, 하나 넣을 거냐, 두 개 넣을 거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단순 if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기본적인 문법상은 이렇습니다. if라는 명령을 쓰고 뒤에 가는 괄호를 치는 게 좋습니다. 괄호를 쳐야죠. 괄호를 치고 그 속에다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크다, 작다, 같다 이런 조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 연산자 먼저 시간에 배운 게 있죠.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같다는 는을 두 개 쓴다고 그랬고요. 또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연산교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문장 뒤에는 세미콜론이 붙겠죠. 그리고 이 문장이 하나일 때는 그냥 써도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든 둘이든 세 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괄호로 묶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로 묶는 걸 블록으로 표시한다. 블로킹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괄호 속에 표시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그 속에다 표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실행 문장이 하나일 때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무시. 무조건 괄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건문 안에는 여기 샘플로 보는 것 같이 조건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괄호를 쳐가지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같으냐, 뭐랑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내용은 이렇게 물결괄호를 묶고서 그 속에 쭉 기술해 주면 됩니다.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여러 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었으니까 꼭 닫아 줘야겠죠. 뭐 이렇게 표현된 걸 순서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 if 조건 있죠? if라는 명령은 이걸로 그냥 표현이 돼 버린 거고요. 요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건 여기다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내용 여기 보면 n은 짝수입니다를 출력하라고 그러죠. 그 내용은 여기 true 또는 yes 이런 문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처리되는 게 이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되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화살표를 그 다음 단계로 내려주면 됩니다. 순서도 표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if문은 if란 명령 뒤에 조건식만 준다는 거,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은 물결 괄호로 묶어서 표현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이고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if, 단순 if 살펴봤습니다. 예, 단순 if를 사용한 사용 예 하나 샘플로 들었습니다. 여기 쭉 표시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보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스캐너라는 걸 진정을 해줬고요. 스캐너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써준 겁니다. 이 줄 통째로 있어야 되죠. 가능하면 이런 걸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패키지라고 한다 하는데 이런 거 맨 위에 집어넣어주고요. 임포트라고 그랬죠. 이 기능에 대한 그 메소드들을 불러 써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요 이름은 여러분 실습을 할 때, 이 그리스에서 실습을 할 때 클래스 이름 집어넣을 때 꼭 이 이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몇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 메인이란 메소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꼭은 아니네. 없어도 되긴 합니다. 딴 데서 불러쓰기만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 늘 메인이 꼭 있도록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내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스캐너에다 키보드 입력을 받을 거란 선언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점수를 입력하시오. 그리고선 그 다음에 스캐너 명령으로. 그럼 키보드에 내가 화면에 이게 나옵니다. 이클립스 창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소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눌러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실행 결과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점수를 입력하시오 나오게 되면 그냥 키보드 입력하면 됩니다. 숫자를 집어넣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이게 수행이 되면서 값이 여기 저장이 되고요. 그 값을 if 명령을 만나서 비교를 합니다. 입력한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80 이상이면 알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용어 잘 정의할 수 있죠. 이상이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상태에서 큰 경우, 이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상태에서 작은 경우, 초과인 경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경우, 미만이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코어 점수가 입력한 숫자가 80보다 큰 경우, 이상인 경우 이렇게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죠.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순서가 훨씬 단순해 보이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 바꿀 때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걸로 표현했을 때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 입력을 받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꼭 키보드 입력을 닫는 이렇게 close라는 메소드를 실행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적지 않게 되면은 아마 워닝이 뜰 겁니다. 뭐 실행에 지장은 없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 내용 이클립스에 실행시켜서 결과가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데이터 값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if 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단계 if문 지금 공부하고 있고 if else라는 명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else는 if 다음에 else라는 명령도 쓴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순 if 이건 동일합니다. 그 뒤에 이 단순 if는 어떻게 동작했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뒤에 따르는 이 명령문들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이 뒤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다음 명령을 수행한다는데 이 조건문에 이렇게 else가 붙었을 경우는 참일 때는 이걸 수행을 하고 거짓일 땐 이걸 수행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그릴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갖고 순서도가 참일 때, 거짓일 때 나누어진 경우 참일 때는 이걸 수행을 하고 거짓일 때 이걸 수행을 해라. 그래서 참일 때는 그냥 뒤에 조건 문제 기술하면 되지만 이 아닐 때 거짓일 때는 else라는 명령을 쓰고 잠깐 띈 다음에 그 뒤에 실행하는 명령문을 쭉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됩니다. if문과 else문은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추가로 else라는 명령이 들어갔다는 거 빼고 나면은 뭐 똑같은 명령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if, else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보다 명확히 처리한다는 거는 참일 땐 어떻게, 거짓일 땐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거짓일 때 특별히 수행된 내용이 없어. 그럴 때는 안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위자드 기능을 쓸 때, 뭐 템플릿이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는 없어도 이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 물결 표시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다 명확해지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일 땐 이걸 수행을 하는데, 거짓일 때는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특별한 수행되는 내용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죠. 조건식이 true면 실행 문장 1을 수행하고, 벗어나고, false이면 실행 문장 2, else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한다는 거,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if, else문의 사용 예입니다. 아까 같이 이런 수인데, 요번에는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3의 배수는 알죠? 3, 6, 9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3의 배수인 걸 어떻게 찾아내죠? 3의 배수는 어떻게 알죠? 우리 그때 나머지 정리할 때 나머지라는 연산자 이거 퍼센트 기호 사용한 적 있죠. 그때 홀수를 구분할 때 짝수를 구분할 때 썼던 거 기억하나요? 설명했는데 홀수일 때는 어떤 숫자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나오면 그건 홀수입니다.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면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그건 짝수가 되는 거죠.
3의 배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얼마가 되죠? 3은 3으로 나누면 0. 목이 아니라 나머지. 6은 3으로 나누면 0. 예, 그렇게 나머지 값이 0이 됩니다. 이럴 때도 이 퍼센테이지 기호, 즉 나머지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숫자를 3으로 나눈 값이 0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쪽으로 했습니다. 앞에 한 거랑 동일하게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적어줬고요. 예, 그리고 클래스 이름 이걸로 했습니다. multiple of 3. 이걸 왜 했지? 세 번째 곱하기 3의 배수. 이 멀티플은 곱셈이라는 구구단 멀티플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용어로 쓰면 됩니다. 밑에 스캐너 써갖고 키보드에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라고 선언을 해놨고요. 그럼 이게 수행이 되면 키보드 입력을 여기다 저장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된 것 중 뒤에 있는 인티저 값을 불러와 그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줘 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구조도 한 번쯤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그거다 붙였으면 됩니다.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조건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값이 3으로 나누었을 때 얼마냐? 0이냐고 물어본 거죠. 0이면 그건 3의 배수입니다. 0이 아니면 1이나 2가 나오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이 그립스를 이용해서 실행해 보고요. 잘 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2로 바꾼 다음에는 2의 배수 또는 홀수다, 짝수다로 바꾸는 그런 연습도 해보면 좋겠죠. 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if else 명령 설명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다중 if else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단순 if else 두 가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else문 뒤에다가 이 if else문을 추가로 막 달아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단순 if 이거 있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하는 else문 써서 쓴다고 그랬고요. 그 뒤에 else문에 단순하게 명령 하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완성된 if else문 또 하나 집어넣는 거죠. 또 이 else문 밑에도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요걸 포함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if else문이 계속 뒤에 붙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니 아니라고, 그럼 이 조건은 만족하니 아니라고, 그럼 이 조건은 어떠니 아니라고, 그러면 얘가 수행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 조건도 물어보고 이 조건도 물어보고 이런 조건을 물어볼 때, 즉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 사용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찾을 때 여기서 이 앞에서 얘가 먼저 맞아버리게 되면 얘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1, 2 경로가 작업 순서가 변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닐 때, 즉 거짓일 때 1, 2 오는 거고요. 또 이걸 체크해보고 이게 아닐 때 1, 2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중으로 처리되어 있을 때는 앞에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때냐, 그 다음에 앞에 조건에 따라서 어느 순서로 작업이 처리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좀 깔끔하진 않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뭐라 그럴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매너도 좋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물어볼 때 if 잘생겼냐, if 공부 잘하냐, if 매너 좋냐, if 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얘가 조금 개인적인 걸 건드렸나? 신경 쓰지 말고요. 얘니까요. 다양한 조건을 물어볼 때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는 조건식은 다 틀린 경우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걸 때, 저거일 때, 그것일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죠. 다중 if.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필요하면 써야지 어떻게 해요. if문은 중요한 거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이 정도면 if문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 일단 정리하기 앞서서 정리하기 앞서서 if else, 특히 다중 if else의 사용 예를 한번 여기 들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체크하는 경우인데 요까지가 if문에 해당이 되겠죠. 요까지네. 이거 성적 처리하는 겁니다. 그레이드가 등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레이딩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클래스 이름이라는 거 조심하고요. 스캐너가 들어간 거니까 키보드 입력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자바 프로그램을 볼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 내보냅니다. 시스템 아웃 이런 메시지 내보내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된 걸 불러드리죠. 어디에 저장됐죠? 스캐너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캐너에 입력된 것 중 다음에 있는 인티저 정수값을 스코어에 집어넣어줘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점수가 90 이상이냐?
그러면 A야. 아니라고? 그럼 80 이상이냐? 그래? 그러면 B라고 찍는데 아니면 다시 또 그럼 70은 넘니?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넘으면 B가 찍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럼 60은 넘니? 이렇게 물어보면 60은 D가 찍죠. 아니야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60보다 크지도 않아. 그러면 빵꾸 나는 거죠. F죠. 빵꾸를 맞으면 어떻게 하죠? 가볍게 생각합시다. 내년에 다시 들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레이드란 변수에다 이 문자를 저장시켰고요. 그걸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있죠. 직접 출력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등급만 저장해서 여기서 그레이드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더하기 연산 문자끼리 더할 땐 붙여서 지킨다고 그랬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밑에는 키보드 연산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점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늘 실습을 통해서 익히는 게 최고입니다. 명령어 문법으로 공부해갖고는 실제로 프로그램 못 잡니다. 타이핑은 안 됩니다.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 누가 몰라요? 좋은 재료 냄비에 넣고 끓이면 좋은 음식 나온다. 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좋은 재료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언제 넣어야 되는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거지 막 때려넣고 섞은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막 때려넣고 섞으면 이건 음식물 쓰레기 돼버리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직접 이 말의 요지는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요거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묶음을 해놓은 건데 결론은 이게 하나 이 부분이 되고 그 속에 또 세분화되어 있는 거 몰라도 됩니다. 통과 다중 if else 사용법 이클리스에 놓아서 돌려보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다중 부문의 사례인데 아까 같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이 부문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놓은 거거든요. 네. 아까는 뭐 90 이상, 80 이상 하나에 대해서 여러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60보다 크냐 안 크냐를 먼저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 놓고서 60보다 크면 그러면 이거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 물결 가로가 이렇게 크게 묶여 있습니다. 그 속에 4학년이냐? 4학년이 아니면 60점이면 돼. 그렇지만 4학년이면 고학년이니까 더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죠. 이 교양 수업도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보면은 신입생보다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시험 문제를 주더라도 4학년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랑 틀리게 대학은 특히 교양 수업을 섞어서 수업을 듣죠. 1학년과 4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4학년은 고학년이니까 그냥 감점, 페널티를 줘야 돼요. 페널티를 줘야 이런 거 없습니다. 1학년이 듣든 4학년이 듣든 결과물은 동일하게 평가가 됩니다. 1학년과 4학년이 동등하게 돼요. 어리다고 대우에 우대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 점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양 수업은 1학년 때 신나게 듣는데 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천천히 꼭 필요한 것만 듣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천천히. 4학년 때면 시간 남잖아요. 그때 듣는 게 좋은데 또 그때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대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점수 받는 요령도 알거든요. 그래서 전공은 꼭 때맞춰 들어야 되지만 이 교양은 잘 요령을 피우면 좋은 학점을 챙길 수 있어요. 뭐 지금 이 수업도 알게 모르게 4학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또 전공 학생들도 들어와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점은 그거 아니죠. 이렇게 크게 구분한 다음에 if else에 꼭 한 종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4학년이면 아니면 합격 처리해야 돼. 4학년이면 70점 이상일 때 합격이고 4학년은 70점이 그러니까 60점일 때 불합격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중 if문 속에는 또 if else문이 들어 있고요. 또 다중 if문 속에 다중 if문이 들어 있고 그 속에 또 단순 if else문도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짜집기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거 그림이 좀 지저분하죠? 이런 걸 순서대로 그려놓으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과제로 낼까 말까로 고민하는 거죠. 지금 내가 과제를 제시할 때 보면 강의와 동시에 올리진 않고 강의를 먼저 제시하고 하루나 이틀 또는 일주일쯤 있다가 과제를 올립니다. 잊어버렸을까봐 하루나 이틀 있다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못 풀면 다시 한번 강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이런 간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복습 한번 더 하라는 거니까요. 그런 점 이해하면서 과제가 늦게 올라오면 뭘 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예, 지금 학습한 내용은 if, 즉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의 if 명령 사용법 배운 거거든요. if 명령의 기본은 if 뒤에 조건을 주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그쵸? 하여튼 설명한 거 정리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실행 순서를 선택하는 명령을 if라 한다. if의 기본 명령은 if 뒤에 조건을 주되 괄호로 묶어서 표시해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if 뒤에 조건을 만족할 때만 수행되는 거 하나만 있을 땐 단순 if, 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부분과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되는 부분 둘 다 있을 때는 if else, 또 이런 조건이 여러 개 중첩돼서 나올 때는 다중 if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if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걸 수행을 해라 라고 하거든요. if문은 보통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업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선택이라니.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선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if문 지금 학습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쓰면서 작업하고, 그러니까 타이핑해서 실행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위치문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치문 또는 스위치 케이스문 또는 케이스문이라고도 합니다. 왜? 여기 스위치라는 명령과 케이스라는 명령 두 개를 사용을 하거든요. 꼭 스위치는 한 번 나와야 되고요. 그 속에 케이스문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케이스 하나만 나오면 안 되냐고요? 그럼 뭐하러 이거 써? if문 쓰는 거죠. 조건이 하나, 일단 하나만 쓰는 거거든요. 설명 한번 볼까요? 스위치문은 10과 케이스문의 값을 비교하는 거다. 식하고 케이스문, 식이 요겁니다. 여기에 어떤 식이나 값 또는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스위치 케이스문은 크다 작다 안 됩니다. 작거나 같다 안 됩니다. 무조건 같다만 됩니다. 스위치문은 같은 경우만을 체크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같은 경우. 그 같은 경우 여기 값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갑자기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값만 표시됩니다. 값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냐? 저기 식에 들어있는, 여기는 값을 써도 되고, 변수를 써도 되고, 식을 써도 되고, 여기는 값을 써야 된다는 게 그게 틀립니다. 그리고 꼭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꼭 이게 브레이크문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생략할 수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 브레이크를 만나야지. 즉, 어떤 식이나 값이 주었어요. 이 값이냐? 이 값이냐? 이 값이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값이에요 물어보고서 쭉 이 내용을 실행을 시키죠. 그리고 이걸 만나야지 이 아래 거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 밑으로 이렇게 작업이 수행이 되거든요. 즉,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걸 수행을 하고 이 밑에 걸 무시한 상태로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문이 없게 되면 이거 수행하고 바로 1, 2 와서 이걸 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1, 2 온다는 거죠.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안 적으면 이걸 처리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1, 2 가는데 없으면 얘가 1, 2 들어가 버려요. 또 브레이크가 얘가 또 없으면 또 1, 2 들어가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틀렸다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바꿔 얘기하면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이 값이냐 저 값이냐 물어보는데 이것 이외의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치 else와 마찬가지. 그럴 땐 디폴트라는 명령으로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으면 이걸 수행해 줘 라는 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디폴트 기본값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위의 조건이, 즉 브레이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 여기에 도착해서 이 명령을 수행을 해버립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죠? 좀 단순합니다. 스위치, 그리고 변수나 수식, 그리고 케이스 값 줍니다. 그리고 끝에 브레이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세미콜론 붙습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능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물결과로 묶어줍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디폴트라는 거는 위에 값이 없을 때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활용법은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죠. 예, 앞에서 학점 매기는 거 해본 적 있었죠? 그거를 스위치 문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예를 들어 100점 만점일 때 1점부터 10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100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케이스 문에는
값의 범위를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딱 찍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100가지를 다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0가지를 하지 않고 종류를 줄이려고 어떤 점수가 있으면 이 점수를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가지수가 1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점을 매길 때는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즉 4가지만 보고 나머지 60점 이하는 F 처리해버린다. 즉 5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즉 여기서 케이스문은 5개나 6개. 이 100은 10으로 나누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데 그래서 5개의 값이 들어가 버린 거고요. 그리고 아닌 경우는 디폴트로 F 처리해버리면 이 경우 10으로 나눈 숫자가 10이거나 9면은 A를 주고 브레이크 꼭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0으로 나눈 값이 8이면 80점이라죠. 80점 대. 그럼 B라고 찍고 꼭 끊어. 여기서 스톱. 여기서 1, 2 빠지라는 소리입니다. 윤리. 그리고 70점, 60점.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문 명령 하나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알고, 이건 프로그램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런 식으로 등급을 줍니다. 조심해야 될 거, 요 숫자 뒤에 세미콜론, 콜론 들어갑니다. 콜론. 어떤 값 뒤에 콜론이 찍힌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고, 그 다음 브레이크, BREAK, 이 뒤에 세미콜론 들어갑니다. 이것도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디폴트는 안 써도 되지만 가능하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조건에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라 라는 기능입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이 동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거 얘기 안 했죠? 키보드 쓰는구나, 키보드 값이 들어가는구나, 인티저로 저장하는구나, 이걸 생략했습니다. 중요한 건 스위치 케이스문이니까요. 실습해서 확인해야 돼요. 예, 스위치 케이스문 이 브레이크문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적어놨습니다.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면 스위치 문을 벗어납니다. 여기 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게 되면 그레이드 A 저장했으니까 당연히 케이스 A에 걸리겠죠. 그럼 이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문이 없게 되면 있으면 바로 스톱이 되고 1, 2 빠지는데 없게 되면 얘를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가? 아니니까 패스되고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될지 긴가민가 한데 갑자기?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이거를 안 읽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한데? 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고 C는 처리가 안 되네요. 예,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 했던 거 고쳐서 한번 해봐요. 좀 틀려요. 이거 어떻게 될지. 여기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A 집어넣으면 A에 걸려 케이스 A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찍고요. 브레이크문이 있으면 스톱이 돼버리고 없으면 바로 밑에 와서 이것 또 찍습니다. 이것도 출력, 이것도 출력이 됩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도 긴가민가 해가지고요. 내가 강의자를 만들지만 가능하면 돌려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샘플로 꽂아낸 거는 긴가민가 하네. 여러분이 확인해야죠. 여러분의 목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공부하라고 내가 낸 문제야 라고 받아주기 바랍니다. 빨리 갑시다.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요. 예, 스위치 케이스문의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내용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때가 수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수식. 수도 되고 식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도 되고 식도 돼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수 안 됩니다. 소수점 있는 숫자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식을 적어도 되고 변수를 적어도 되되 이거는 실수 안 됩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 문자도 됩니다. 문자 스트링도 되고요. 캐릭터도 되고요. 인티저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 있죠? 플롯, 더블 이런 거 못 씁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 안 됩니다. 같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예, 조건을 했으면 꼭 처리 내용이 있고 세미콜론 맞고 브레이크나 세미콜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문, if에서는 이걸 쓸 수 있었죠. if에서 쓸 수 있는 이 비교문을 스위치 케이스문은 쓸 수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알았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스위치 케이스문의 사용 예입니다. 앞에 내용은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았어요. 이 입력되는 값은 보니까 그냥 넥스트로 돼 있죠. 문자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문자로. 문자의 종류는 프로그램 짤 때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테, 아메리카노 라고 네 가지만 입력을 해야지 실행이 제대로 됩니다. 이 위에 걸 넣게 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메뉴에 없습니다고 출력이 될 겁니다. 왜? 디폴트라고 그랬죠. 스위치 케이스문은 앞에 제시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디폴트 문이 수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스문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나 카페라테가 걸리게 되면 무조건 가격은 3,500원하고 얘를 만나서 바로 튀겨 나갑니다. 오케이? 이런 용도로 씁니다. 얘가 이거인 경우 저거인 경우를 이렇게 if문으로 쓰게 되면 번번이 좀 길게 적어야 되는데 스위치 케이스는 이런 부분은 또 편한 부분입니다. 알았죠? 그게 처리되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뭐죠? 프라이스가 not equal 0이 아니란 소리네. 0이 아니란 소리겠죠?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에 가격을 0으로 설정했는데 이 케이스에 걸릴 때만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디폴트로 온다고 그랬죠, 1, 2. 이때는 가격을 설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 가격이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죠. 그때 0이 되잖아요. 0일 때는 아무것도 찍지 말라는 소리예요.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지. 여기 제시된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테,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집어넣어 보고요. 그냥 여기다가 라면이라고 한번 넣어보기 바랍니다. 진짜 메뉴가 없다고 찍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지. 오케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조건문 중에서 스위치 케이스문 설명했습니다. 이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변수 값에 따라 작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 거 아니? 하나의 수식이나 값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해서 작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여러 조건을 선택하는 이게 키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한 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 쓰면 편합니다. if문으로 쓰면 똑같은 걸 이거냐 물어보 저거냐 물어보 다 열거를 해야 되잖아요. if 뭐는 뭐 해야 되는데 얘는 스위치 얘는 이거니 저거니 요거니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스위치 케이스문을 씁니다. 필요에 따라 쓰는 거고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if문으로 다 써주는 거죠. if문을 조금 더 편하게 쓰려고 if보다 더 편리하려고 쓰는 명령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 틀은 스위치하고 케이스란 말이 들어가고요. 디폴트는 필요하면 쓰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콜론 여기 브레이크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알았죠? 앞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라 믿고요. 나중에 또 한번 실습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나 샘플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별자리는 어떻게 되죠? 별자리. 별자리가 뭔지 모르는데 난 스타인 줄 알았더니 스타 포지션? 스타 로케이션 이럴 줄 알았더니 콘스텔레이션이라고 하네요. 영어 단어로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의 별자리는 뭐죠?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자기가 태어난 월과 날짜를 집어넣게 되면 그걸로 내 별자리가 뭔지를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억 못 하잖아요. 내 것만 하는데 규칙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무슨 규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별자리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정된 기준이 있대요. 뭐 계절마다 나타나는 별자리 모양을 보고 정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내 생일 때 그 별자리가 아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구상에 지구 표면에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는 거긴 한데 조금 차이는 있을 거긴 한데 여기 지구 여기서 보는 별하고 여기서 보는 별은 틀리잖아요. 몰라도 돼요. 천문은 아니고.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요. 클래스 꼭 마이스타라고 넣습니다. 이거 이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파일은 클래스 이름하고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것만 하고요. 요거 실행시켜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의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체크하기 바래요. 과제로 낼게요. 메시지는 좀 이쁘게 나오게 만들어줘.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나가게 돼 있구나. 뭐 당신의 생일은 언제 몇 월 며칠이기 때문에 별자리는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시는 건데 이러면 분명히 과제도 이렇게 되겠죠. 예,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문제도 이해하고요. 핑계 삼아 자기의 별자리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if문, if else문하고 스위치 케이스문 이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호는 모두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if문은 어떤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조건에 따라서 작업의 순서를 결정할 때 if문을 씁니다. 그러면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거는 한 조건에 대해서 즉 하나의 값에 대해서 여러 경우를 물어볼 때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를 물어볼 땐 스위치 케이스문 쓰는 게 좀 편합니다. 꼭 써야 된다? 아닙니다. 편하다는 겁니다. 즉 이거 안 써도 if문만 갖고도 다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쓰면 좀 더 편하다는 의미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조건문 했고 조건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하는 반복문, 조건문, 이 두 가지가 진짜 키입니다. 이 둘만 잘 쓰면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실습을 통해 확인하고요. 다음 시간도 꼼꼼하게 살펴서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온 친구들 위해서 팁을 하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별자리 프로그램 짰죠? 별자리 프로그램 내가 제시한 게 좀 지저분하게 돼 있죠? 한 줄로 길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작성이 되고 실행시켜서 잘 수행이 되면 그 창에다 마우스 커서를 놓고 컨트롤, 쉬프트, F를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 기능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마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도 누른 상태로 F키를 딱 눌러주는 겁니다. 이때는 대소문자 상관없죠. 쉬프트니까 대문자로 표시한 겁니다. 꼭 그 별자리 프로그램을 작성한 이후에 그 창에서 수정 에디터 창에서 이걸 눌러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if문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